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8월 국제금융시장은 큰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8월 말 잭슨홀 연설이 있었지만 9월 예정된 주요 이벤트에 비해 영향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9월 초에 미국 제조업 및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에 있게 될 주요 일정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 의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8월 미 고용지표에 대한 해설 및 국제금융시장의 9월 주요 일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중앙은행령을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알리바바 마윈 회장을 인도네시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먼저 미 고용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FOMC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고용지표를 유심히 본다고 합니다. 미 경제는 소비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고용시장 호조는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OMC는 경기 회복을 고용지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난 6월 초 발표된 5월 고용지표는 거의 최악이었고, 그런 고용지표를 보며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자 달러가 약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달러 약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환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이들 나라의 주식 및 채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말 미 잭슨홀 연설 이후 FOMC 스탠리 피셔는 금리 인상 지연에 대해 속단하지 마라, 연내 2번도 가능하며 8월 말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금리 결정 시 8월 고용지표가 중요하다는 걸 명시적으로 강조한 셈입니다. 이후 금융시장은 8월 고용지표 발표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고용지표 향방에 대한 추측과 뉴스들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왔습니다. 만약 고용지표가 예상처럼 좋게 나오면 경기가 매우 좋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금리는 9월과 12월 두 차례 인상되고 이로 인해 달러 강세, 그리고 신흥국 동화는 약세가 돼 신흥국 주식 및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미 고용지표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의 이해관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미국의 고용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와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은 안심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현지 시간 9월 2일 발표된 미 고용지표는 예상치인 18만 명에 못 미치는 15만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고용지표도 부진한 상황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이 후퇴한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등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9월 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월 고용지표, 즉 신규 고용은 15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 18만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FOMC 부의장인 피셔가 언급한 적정 수준 7만에서 15만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FOMC 위원들이 언급한 적정 수준도 초과하고 있는데 더들리 총재는 10만, 윌리엄스 총재는 8만을 적정 수치로 언급하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만족시켰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FOMC 위원들은 고용지표 추세, 즉 꾸준하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6월 27만 1000명, 7월 27만 5000명, 8월 15만 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니 3개월 평균 23만 20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 셈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 일자리는 적정 수준에서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고용지표에 대한 이런 해석은 금리 인상 조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 경험에 따르면 8월 고용지표는 약 3만여 명 내외로 상향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가 등으로 이 기간 통계에 빠지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달에 8월 고용지표를 수정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8월 고용지표가 당초 시장 판단과는 반대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까요?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8월 신규 고용과 함께 발표된 시간당 평균 임금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3센트 상승한 25.7달러였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전월 대비 0.1시간 감소한 34.3시간이었습니다. 즉,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에 발표된 8월 말 고용지표는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표만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발표된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 지수, 베이지북 및 9월 15일 소매 판매 지표, 16일 근원 물가 지수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함께 고려하여 현 경기에 적합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OMC 내부에서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른 지표들이 경기 회복 신호를 꾸준히 보낸다면 FOMC 내부 분위기를 고려할 때 9월 금리 인상도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20 정상회담을 살펴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9월 4일과 5일 양일간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주로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통화 정책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도 사들일 국채가 없어서 더 확대하기 어렵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각국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들이 많다는 지적으로 지속이 쉽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힘을 충분히 다 썼으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재정 투자를 늘리면 어떨까요? 정부의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은 금리 통화 정책보다 경기 부양의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은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번 G20 회담에서는 재정 적자가 심해 경기 부양책 사용이 힘든 상황에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시간 9월 8일에는 ECB, 유럽 통화정책회의가 개최됩니다. ECB는 브렉시트 이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 및 유로존 경기 상황을 언급합니다. 9월 8일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ECB의 추가 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은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5일에는 영국 중앙은행, 즉 뱅크 오브 잉글랜드 통화정책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브렉시트 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어떻게 돈을 풀어주느냐가 이슈인데 돈을 많이 풀면 파운드화 공급이 늘면서 파운드화 약세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약세는 달러와 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해석될 만큼 강력한 통화정책이 발표된다면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등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에는 뱅크 오브 재팬, 즉 일본 중앙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은행 역시 세계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일본은행 결정이 엔화 방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일본은행 총재도 8월 잭슨홀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회의 참석 당시 언제든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추가 완화책을 계속 언급해 왔는데 여러 상황을 감안
지금까지 추가 부양책을 미뤄온 게 현실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7월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9월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쓰겠다라고 언급하며 9월로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칼을 뽑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만약 예상을 벗어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 엔화 약세로 일본 증시가 반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22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FOMC 결과는 4개월 남은 금년 세계 경기뿐만 아니라 내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지연 시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내년 금리 정상화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9월에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신흥국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은 단기적 혼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FOMC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보다 빠른 위치 선점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심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된 경제 지표 및 정책에 대해 예상치를 사용하여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빠른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향후 경제 이벤트에 대한 영향이 현재 시장에 선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반영된 지표들이 예상과 다르게 결론 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세계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단기 흐름에 흔들리기보다는 경제 트렌드의 큰 증기를 보는 투자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가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8일 미달러당 13,060루피아로 전주 대비 206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낮은 미 고용지표 발표에 국제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됐습니다. 9월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달러화 약세에 따라 루피아화 환율은 주중 내내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7원 하락한 달러당 1,08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지속된 미 FOMC 관계자의 강성 발언으로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가 지속됐지만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 원화 환율 역시 빠르게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2016년 1월 원화 환율은 1,174원으로 개장 후 2월 말 1,237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왔습니다. 현재 원화 환율인 1,089원은 2016년 들어 가장 낮은 환율 수준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9월 8일 6.90%로 주간 기준 0.17%포인트 하락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채권시장 역시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후퇴 및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채권시장을 둘러싼 여러 호재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중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9월 8일 5,371포인트로 전주 대비 3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41억 루피아 수준으로 그쳤는데요. 지난주 미국 등 대외 불안 요인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는 대외 요인 안정에 따라 이번 주 다소 회복된 모습을 연출했지만 거래량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리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31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본 시행령은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BI는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I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비율인 대출 비율 상한선을 인상해 단독주택의 경우 면적 70평방미터 이상, 생애 첫 번째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비율의 상한을 기존 80%에서 85%로 올렸습니다. 즉 구매자는 계약금 15%를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BI는 또한 융자 비율의 상한 인상이 인정되는 금융기관은 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부실채권 비율, 즉 NPL을 5% 미만으로 하고 주택담보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실채권 비율도 5%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을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꼰딴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간 최대은행 BCA의 자자 스티안마자 행장은 이날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BCA은행의 모기지 대출 성장률 목표를 연간 10에서 12%로 설정하고 대출 금액은 전년 실적에서 6조 루피아 증가한 65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주택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가 새로운 정책금리 지표 7일물 영래포 금리의 도입에 따른 대출금리의 조기 저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지난 20일 시장 금리와의 관련성이 기존의 BI 금리보다 강한 7일물 영래포 금리를 새로운 대표적인 정책금리로 도입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공급할 때 이용하는 7일물 영래포 금리가 5.35%이기 때문에 1%포인트 이상 기준금리가 낮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국영은행 만디리의 안돈 구나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지표의 도입은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좀 더 유동성이 높은 금융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금보험기구의 다마얀띠 이사도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규모 은행에게는 조기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주택금융은행 따붕한 느가라의 이만 재무담당 이사는 은행 간 거래는 종래에도 7일물 영래포 금리를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BI의 새로운 정책금리 지표 도입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만디리 은행의 빠하라 재무이사는 자금 조달 비용이 현행 7.25%에서 6% 정도로 낮춰지면 향후 2에서 3개월 대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만나 인도네시아 EC 정책 경제고문을 요청했습니다. 루디 안따라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윈 회장을 인도네시아 EC 정책을 위한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알리바바 그룹은 공식 트위터에 조코위 대통령의 요청에 마윈 회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인도네시아의 관광 개발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관심을 보였으며 투자조정청의 토마스 름봉 장관은 알리바바 그룹은 온라인 여행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서로 협력 관계가 구체화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올해 7월 인도네시아 무역장관과 공동으로 중국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이나모를 개설했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윈 회장 영입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혁신적인 전자상거래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한국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답을 말하면 돼. 라는 뜻이라고 하지요. 남녀 사이 또는 상하관계에서 답이 정해진 질문을 받으면 묻는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답을 하거나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정이 쉽지 않고 망설여질 때 누군가 답정너를 외쳐주며 답을 정해주고 우리는 그대로 실행만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특히 그 결정이 나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눈앞에 놓여 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준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살맛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연휴 보내십시오.